안녕하세요, 코인유니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몰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버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 또한 함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함께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쌀 때 사야 되고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만의 확고한 매매 원칙이나 아니면은 어떤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런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인의 경우에는 알트들의 가격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역행을 하는 경우 혹은 자기 혼자 튀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장에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항상 주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물리는지 본격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코인이나 딱 찍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코인인 비트코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된 상승장에서 그냥 샀다면 물리는 거 없이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판단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트들의 가격은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동안 어떤 고점을 찍을 동안 그때 동안에는 계속된 상승이 이어졌지만 역시 그에 대한 조정이 올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은 하고 계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알트들의 경우 메이저 알트들을 제외하고 특히 자발트들의 경우에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떤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고점이 이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매수를 들어갈 거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매수를 받아야지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받고 물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장이 그랬기 때문이죠. 물렸어도 구출을 해주고 상승했어도 훨씬 더 그 이상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하지만 지금 알트장들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이저 알트를 제외하고 자발트들은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 적은 편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게 몰리면서 혹은 일부 인기 알트들에게 몰리면서 다른 알트들이 흡성을 당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디카르고를 찍었으니까 만약에 디카르고라며 내가 만약에 매수를 받을 거면 이런 어떤 하락 추세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해서 지금 상승이 나온 이거 아니구나. 상승이 나온 이런 부분들을 딱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다음 하락에서는 어디를 잡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딱 정한 다음에 그러면 난 이런 추세를 생각해서 한 다음 매수 목표가를 150원부터 잡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하고 있는 거에 탐욕을 느껴서 매수를 받기보다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매수를 들어갈 거라면 확실한 본인의 손절가, 목표가를 딱 정해놔야지 물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물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존버가 진짜
어떤 걸 볼까요? 퀀텀을 예시로 듭시다. 여기 물린 사람들은 아직 뭐 진짜 뭐 발바닥 키스도 못했죠. 그건 뭐 그냥 요런 데 물렸으면은 아직도 울부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17년부터 18년부터 지금까지 18, 19, 20, 21, 3년 동안 존버를 했는데도 영원히 이 평단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타기를 해왔어도 평단가가 이쯤은 될까요? 이런 고점에 물렸으면 즉 이 고점에서의 매매는 그만큼 어떤 확신,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이제 도전을 해볼 만한 매수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 힘들 수 있겠지만 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고점이었다면 여기 물렸으면 다음에 존버는 몇 년이 기다릴지 몇 년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퀀텀 만약에 물린 사람은 여기가 오려면 지금 3년 기다렸는데 몇 년을 더 기다려서 비트코인이 몇십억을 찍어야지 이 가격에 퀀텀이 올까요? 아니면 퀀텀이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가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고 돈이 많고 부자라면 뭐 존버하는 거나 엄청 장기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시장이 조금 더 엄격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고 또 장투를 함에 있어서 진짜 내가 버려도 될 돈만큼만 장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진짜 가진 돈 없는 돈 다 끌어먹고 막 대출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어떤 남의 말을 듣고 혹은 나만의 어떤 원칙도 없으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로 들어간다. 그는 물리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무언가 매매 원칙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존버는 굉장히 멍청한 매매 방법이란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버와 관련해서 제가 이 비체인을 처음 샀을 때가 네, 8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매수를 받고 저는 100%를 먹은 후 털고 나왔습니다. 그 100%를 먹은 기간은 대략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100%를 먹으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 털고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비슷한 가격에서 사고 다시 털고 여기서 또 사고 털고 또 사고 털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100%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먹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승이 얼만큼 나올지 그 하락이 얼만큼 나올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캐치해서 어떤 매수를 받았을 때는 존버를 해서 기다려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5%, 10%씩 혹은 그 이상 퍼센트씩을 여러 번 먹는 게 훨씬 더 복리적으로나 아니면 기간적으로나 훨씬 더 이득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거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사서 이런 부분을 팔았다. 그 정도의 장투의 어떤 가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막 한 10원 이럴 때 샀는데 지금 200원이 300원, 400원 요럴 때 파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형성된 상황에서의 지금 샀을 때 오랜 기간의 존버 그거는 수익률도 그렇고 그 시간에 비례해서 너무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비트토렌트를 기준으로 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수를 받았으면 저는 분할 매도를 합니다. 분할 매도라는 것은 제가 1.821에 샀었거든요. 네, 대충 뭐 요 정도에 샀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내 목표가가 됐을 때는 일부 익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상승이 나오고 나면 당연히 어떤 하락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승 분의 만큼, 어떤 만족할 만큼의 어떤 퍼센테이지 20%라도 턴 다음에 뭐 다시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거나, 또 다시 상승이 나오면 또 내가 목표한 부분에서 또 20%, 30%를 익절을 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매수를 했다면 자신만의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시장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지정가로 걸어놓고 기다려서 먹고 이런 게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또 매수에 있어서도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이템 게임즈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이 아이템 게임즈 제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이 4월 12일에 174토시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174토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점에 제가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제가 했고, 어떻게 제가 이것을 벗어나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점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저는 일단은 선발대로 한번 보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격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현금 보유주 비중을 무조건 50% 이상 두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어떤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물타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126원, 110원, 106원, 108원, 그러니까 100원 초반대까지 계속해서 어떤 물타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충 이렇게 계속 물타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평단가를 낮춘 가격이 121원이 121 사토시가 됐습니다. 평단가가 170에서 121 사토시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온 상승에서 제가 물 탔던 만큼 금액을 모두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평단가보다 바로 1 사토시 위에 지정가로 제가 물 탄 만큼의 금액을 모두 매도로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그거 덕분에 떨어질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바닥을 다시 잡을 수 있었고, 또 평단가 내린 부분에서 매도를 받고 109사토시가 됐는데 평단가가 내린 거가 이제 바로 1사토시 위 110사토시에서 매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단가를 꾸준히 낮췄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물타기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단가를 낮추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BTC 마켓보다는 원화 마켓에서 이런 물타기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BTC 마켓은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손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내가 그것에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면 그게 진짜 바닥이 아니라면 풀시드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50%도 들어가지 마세요. 20%? 30%가 가장 적당한 매수가이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매물을 받아먹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여기가 난 충분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여기서 20%만 들어가는데 날 버리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뭐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전에 두 번째 방법에서 내 신념, 내 어떤 매매 원칙을 가져라. 이고 저는 그 매매 원칙을 지켰을 뿐이고, 그래도 그 20% 들어간 만큼의 이익을 봤으면 그것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쭉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반대로 쭉 떨어졌다면, 근데 내가 만약에 풀시드를 탔다면 나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174토시에서 풀시드를 들어갔으면 저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존버하고 있겠죠. 만약에 이게 다시 몇 달간 돌아오지 않을 평단가라면 보십시오. 이런 평단가를 찍고 나서 다시 평단가가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개월 정도 걸렸네요. 난 그럼 7개월 동안 내 돈을 여기에 묶여둬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 로스가 생길 뿐더러 굉장히 멍청한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7개월 동안 다른 거를 여러 번 10%씩만 먹어도 내 시드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와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물타기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 세 가지만 잘 생각을 해두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손재로 못해서 혹은 익절 타이밍을 잘 못 받아서 생기는 어떤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당장의 본인들만의 매매 원칙이라면 제 매매 원칙을 설명해 드리면 매매 원칙 1번은 절대 급등하는 코인은 타지 마라. 2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자. 3번 내 목표가 이상을 가더라도 그것에 배합하지 말고 만족하자. 이게 세 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무조건 지킬 그리고 손절 라인을 무조건 선물의 경우에는 10% 확실한 자리는 15% 현물의 경우에는 30%까지 보되 물타기를 할 수 있어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더 길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물타기를 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느껴지면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털어라. 요거까지 매매 원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세워두고 매매에 들어가야지 물리지 않고 시드를 잘 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많은 돈 버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